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지금 현재 일본입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시 셰퍼드입니다. 시 셰퍼드는 불법 포경을 막고 고래 보호운동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해골이 그려진 깃발을 달고 검은색 배를 몰고 다니는 이들은 그냥 환경단체로 불리지 않고 환경과학단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다에서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대포를 쏜다거나 포경선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거나 포경선을 폭파시키거나 포경선에 돌격을 해서 침몰시키거나 선원들을 소총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 셰퍼드는 그들이 우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계속 잡겠다는 일본을 자신들이 무슨 한이 있더라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피스 출신으로 시 셰퍼드를 창립한 포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배들을 망가뜨려 적어도 2000마리의 고래를 살렸다. 저는 스톤에 고철덩이를 부수고 1000여 마리의 고래를 구한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1946년 창설된 국제포경위원회는 일부 고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자 1986년 상업용 포경을 금지 연구 목적의 포경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하고 31년 만에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재개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래고기를 진미 중의 하나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일본은 최근 고래를 잡기 힘들고 값이 비싸지자 다시 고래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고래를 잡는 행위 때문에 고래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연구 목적 외에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지했어도 일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학적인 조사를 명분으로 매년 200에서 1200마리의 고래를 잡아오며 20년간 전세계 바다에서 고래 13,000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연구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자 연구용으로 잡는 것이 맞다며 먹는 것을 어떻게 버리냐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 셰퍼드는 일본 어부들이 호주 앞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래를 잡는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대놓고 고래를 잡겠다고 선포했는데 국제사회 경고를 듣지 않는 그들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 셰퍼드는 국제사회를 대신해 자신들이 막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시 셰퍼드는 일본 선박의 조업을 방해해 기암격인 니신마루오를 남극해 인근에서 몰아내기도 했고 여러 척의 배와 온갖 전술을 동원해 일본 포경선이 고래 잡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케이블 채널 애니멀 플래닛의 고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남극해에서 일본 포경선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포경선들에게 시 셰퍼드의 해골 깃발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시 셰퍼드는 일본 포경선 추적 및 활동 저지 작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일본 포경선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포경선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 셰퍼드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 셰퍼드는 이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포경을 저지하겠다며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포경협회 본부가 있는 영국은 지난 7월 시위를 열고 포경을 멈추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도 연합하여 일본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본이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강력한 시 셰퍼드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의 프로그램 막나가쇼에는 김구라 씨가 출연해 일본의 극우 세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뻔뻔한 논리와 의견으로 한국에 사과는커녕 모욕을 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일본 우익 세력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논란을 낳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함도에는 강제 노역이 없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땅이다. 이와 같은 말은 물론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우길기 반입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이 세계적인 국가행사에서 휘날리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2021년으로 올림픽이 연기되긴 했으나 그것은 유효하며 1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한 개인과 기업은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갑니다. 전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열어온 서경덕 교수는 우길기 응원을 막기 위한 주제의 영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우길기가 사용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본인들의 신념을 꾸준히 보여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도협회를 후원 중이며 독도 에디션 스니커즈를 제작해온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독도 에디션을 보자 찢어버려야 한다, 디자인이 쓰레기 같다며 불매운동이 일었습니다. 사실 라카이는 보드화로 일본에서 유명세를 떨쳤기에 일본인들의 반발이 더 극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들은 2018년, 2019년 3일절에 태극기 에디션을 출시했고 일본인들의 원성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이기 전에 한국인이라는 그들의 신념처럼 일본 시장은 신경 쓰지 않는 듯 731 부대의 만행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의 판매 사이트에 노출하기도 하며 한국보다 3배 높은 금액으로 일본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독립유공자협회, 독도협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카이 코리아는 직원이 25명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노쇼 대량 주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1000족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종 해당 주문이 취소되는 사고가 잇따라 선입금 방식으로 주문을 바꿨다고도 전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주문은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유명 브랜드들이 국경일에만 태극기 에디션을 출시하는 모습과는 달리 라카이 코리아는 다양한 태극기 디자인의 제품을 연중 출시하고 있습니다. 365일 한국의 역사와 미를 알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업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태극기가 긴 독도 731 부대 제7광구까지 시작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의 당당한 행보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지치지 않고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로 인해 한쪽 팔이 불구가 되는 순간에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윤영석 열사를 기억하며 또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는 의미로 손에 차는 태극기 팔찌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번엔 라카이 코리아 기업 이름을 넣지 않고 구매한 고객의 성함으로 연말 독도협회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마케팅으로 단순히 알리는 기업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기업의 행보를 계속적으로 알림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의미 있는 한국 에디션을 출시 중인 라카이 코리아에 많은 소비자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본에게는 충격적인 뉴스가 영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2040년까지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판매 금지 조치를 5년 앞당겨 시행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 금지를 204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203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영국 총리의 발표로 일본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있어 상위권에 있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는 부동의 세계 1위와 2위이며 닛산 르노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노력으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은 익히 알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시가 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비해 영국과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40년이 다가오면서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 판매망 구축 등 신나게 준비해왔는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벼락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영국 존슨 총리가 발표한 행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영국은 이 총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총회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2020년 11월에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에게 기후변화 대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책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국 존슨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의 목표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표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처라고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시장 지배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이외에도 프랑스도 2040년까지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웠고 노르웨이 의회는 2025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채택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영국의 선제적 목표 제시와 11월 총회를 지나면서 전 유럽이 더 빠르게 배출 제로 목표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까지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등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번 영국 총리의 발표와 총회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전기차 운영 환경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급속한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에 대한 개별 기회를 더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노하우를 더 발전시켜서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선점하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일본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주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및 판매 능력을 확고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판매 능력은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에 밀리고 수소 자동차도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기술력에서 뒤처지는 판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금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본은 큰일 났습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과 네티즌들은 지금 영국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다. 충전소도 없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 브렉시트로 정신없는 영국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등 당황한 일본의 모습이 다 보이는 글들 뿐입니다. 이래저래 조용할 날 없는 일본이네요.